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담비에서 RC 파트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용재 강사입니다. 자, 이렇게 예상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2014년 2월에는요, 이 다른 달과 달리 두 번의 토익 정기고사가 있는 달입니다. 일단 2월 8일 토요일 날 한 번의 토익 시험은 이미 지나갔고요. 바로 이번 주 일요일 날, 바로 2월 23일 날 바로 두 번째 2월에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 오신 만큼 이번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상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예상특강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냥 아무런 문제나 갖다 와서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제가 특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 이 후반때와 또 2014년 1월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험들의 이 분석을 통해서 요즘 최신 경향에는 ETS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주로 내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비슷하거나 똑같은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과연 2월 23일 대비한 예상 특강의 문제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Part 5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읽는 것보다는 보기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토익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101번 문제. 미스터 스미스 바로 읽지 마시고요. 보기 4개를 보는 순간 바로 대명사의 격을 구별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시는 겁니다.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파악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명사라는 부분인데 다른 걸 묻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의 이 격이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거겠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한다는 건데 여러분 대명사에서 이 대자라는 게 무슨 대자인가요? 큰 대자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앞에 나와 있던 명사를 대신 받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만한 이 대명사가 누구를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해볼게요. 자, Mr. Smith filled out his sales report ahead of schedule. 스미스 씨가 매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head of schedule. 예상보다 더 먼저, 예정보다 더 빨리라는 뜻이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스미스라는 사람과 관련된 명사 중에서 매출 보고서를 끝냈다는 얘기죠. 먼저 끝냈으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강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그 여자의 것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끝냈던 것은 his sales report. 그러면 그 여자가 끝낸 것도 여러분 여기다 뭐라고 쓰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her sales report. 이런 식으로 쓰면 정확한 정답이 되겠죠? 근데 보기상에 여러분 her sales report 이런 보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소유격과 이 소유격이 꾸미는 명사를 한꺼번에 아울러서 표현할 수 있는 대명사가 바로 소유 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3인칭 여성의 경우 소유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이 hers라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자, 기존의 시험에서는 목적격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바로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소유 대명사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유 대명사가 정답이 될 때 첫 번째 단서는요. 앞쪽에도 소유격과 명사가 같이 포함된 단어가 이미 눈에 보일 거라는 것이죠. 그게 보였다면 다른 거 고르지 마시고 소유 대명사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hers. 그 밖 mine, yours, theirs 다른 인칭에 있어서의 소유 대명사들도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정답은 B번의 hers가 되겠습니다. 자, B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저는 문제를 먼저 읽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무엇을 묻는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이겠죠. 자, 보기 4개는요. 이 publish, 출판하다, 출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와 패턴을 바꾸기 있기 때문에 해석이 주가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뭐 해석해봤자 다 출판하다는 뜻은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빈칸이 일단 어떠한 포지션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성분이 누가 될까요? 바로 우리 주어라는 성분이겠죠. Many notable journalists. 많은 저명한 기자들 정도가 될 겁니다. 문장의 처음에 나온 명사니까 여러분 주어가 될 거예요. 주어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 나온다고 알고 계시나요? 바로 동사라는 문장 성분이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한번 크게 도식화 시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더라. 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주어 동사 사이에 이 주어에 대해서 뭔가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이 주어 동사 사이를 끼어든다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바로 이 컴마를 통해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삽입이 되어지고 있다는 이 인설션을 나타내는 컴마 두 개를 이용해서 이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그런 패턴이 많이 보이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앞쪽에 컴마 하나 있고 뒤쪽에도 컴마 하나가 있다면 과감하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이 아니라 컴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기자들, 얘하고 얘가 포함된 그 기자들, 나 안 읽을래. 근데 그거까지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빈칸의 자리가 바로 동사라는 문장 성분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4개에서 가장 첫 번째 정답 고르기보다 중요한 게 오답 제거법이겠죠. ing가 들어간 단어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분사나 동명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D번에 publisher. 자, er이라는 단어로 끝난 것은 사람을 뜻하는 명사의 품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동사로서는 또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이 출제자는 A번과 B번의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두 개 다 동사인데 무슨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시제의 차이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요. S로 끝나는 동사의 그 단수형이라는 A번을 또 수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B번에서는 have, has가 아니고 have이기 때문에 일단 시제를 따지기보다는 수일치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어에선 여러분 journalist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에 s가 붙어 있는데 동사에도 s 붙이기 있기 없기 없기 똑같이 s를 붙이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복수 주어에 해당되는 복수 동사를 수식어구 제거한 상태에서 고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문제의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B번으로 골라내시는 게 맞는 거겠고요. 우리가 주의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 컴마를 소거하는 방법들, 수식어구에 불과하다는 거, 시제처럼 보입니다만 수적인 일치성을 통해서 푸시는 것이 훨씬 더 간편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시제처럼 보인다고 해서 시제를 부르지 마시고 항상 동사는 수와 시제,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빨리빨리 적용하는 습관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요, 많은 기사들을 그동안 출간해냈습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B번이 되겠네요. 자, 10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영어의 단어들은요, 그 분자, 이 화학에서 말하는 이 분자와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단어가 홀로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단어들이 일정한 규칙에 맞게 어느 정도의 결합성을 통해서 영어에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겠죠. 자,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화학 실력을 가지고 제가 분자 한번 몇 개 써볼게요, 여러분.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요 정도, 그죠? 네. 이산화탄소. 이거 아시죠? 네. 너무 이거 좀 쉬운 분사만 쓰는 거 아닌가요? 네, H2O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의 원자가 일정한 결합을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잖아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 B, C, D의 보기들은 하나의 원자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단어가 뒤쪽에 나오는 단어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결합하는 문제들이 토익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4개 보기에서 애초부터 than과 굉장히 친한 단어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바로 얘네 둘이 친했던 거와 비슷한 논리인 겁니다. 그죠? 바로 than과 친한다는 성격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신 단어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누군가요? 바로 more than입니다. more than.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누구죠? 가수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more than words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Hey, I love you. 네, 노래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more than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비교급이 아니라 바로 일정한 수량의 표현법 앞에 서서 뭐뭐 이상이다라고 할 때 쓰는 약간의 수식어구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냐면 more than은 한 덩어리인데 그중에 일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짝을 한번 골라보아라 라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짜파 하면 많은 분들이 게티, 안성, 탕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ET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좀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 두 단어의 결합성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와 비슷한 다른 출제 포인트를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more than이 뭐뭐 이상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다면 뭐뭐 이하라고 할 땐 less than. 그렇다면 다음번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단독적으로 숫자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사가 있다면 over. 이것도 뭐뭐 이상이란 뜻으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으니까 숫자 나왔을 때 정답될 가능한 요소들 다 기억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A번에 more than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토익의 배려인가요? 출제기관인 ETS의 배려일까요? 이 40문제 중에서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그럴 문제들을 몇 문제씩은 집어넣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4개 보기에서 딱 이 B번하고 D번 보기만 보는 순간 바로 이 문제는요. 해석을 통해서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등의 상관 접속사라고 하죠. 앞에 있는 짝을 내가 보여줄 테니 뒤에 있는 짝을 네가 한번 골라볼래? 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뒤쪽을 보여주고 앞에 있는 짝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해석보다는 이 두 단어가 하나의 짝이라는 것만 인지하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뒤쪽에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바로 and. 4개 중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and와 친하다고 느끼셨던 그런 단어가 있으신가요? 누가 될까요? either A and B요. 그러지 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both A and B. A와 B 둘 다란 뜻이겠죠? 해석하지 마시고 and와 짝이 되는 문제. 바로 D번의 both가 되겠습니다. graceful, 우아하기도 하고 and comfortable, 편안하기도 한 그런 정장을 찾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오늘의 정답이 D번이었다면요. 나머지 다른 단어들의 짝들도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그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요? D번의 both. 나 105번 문제입니다. 이거 좀 중요하죠.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단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제가 토담비 750 과정을 통해서도 관계사 파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었고요.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에는요. 관계, 즉 관계라는 것은 연결의 기능이고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다는 기능을 한꺼번에 수반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즉, 이 후라는 단어 안에는 관계라고 하는 연결의 기능 들어있고요. 주어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기능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누구일지는 후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겠죠. 주어가 이미 후 안에 들어가 있다면 바로 뒤쪽에는 동사부터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4개 중에 일단 동사 아닌 거 한번 지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o appeal. B번 안 됩니다. 나머지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단서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바로 토익인데 단서 없이 애매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자, 바로 past election. 그죠? past.
지난 선거에서. 지금이 아니라 지난 선거였겠죠. 시제적으로 과거라는 것을 정답을 골라라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과거 시제가 아닌 A번의 appeal.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보기가 B번과 C번이에요. appealed was appealed. 야, 이제 우리가 따질 것은 수동태와 능동태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어필이란 동사 자체를 어느 정도는 사전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야 되는 그런 동사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가요? 그죠? 평소에 우리가 어필한다는 말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오늘 저 테이블에 앉아있는 저 예쁜 여자분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제가 했다고요? 네. 평소에 제가 좀 많이 했나 보네요. 네. 이 appeal이라는 단어는요, 누구누구에게 관심을 끌다라는 뜻으로 항상 이 전치사 to와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해석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관심을 끌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보인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전치사와 붙어서 사용되는 만큼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겠죠. 무슨 얘기냐? 항상 to가 붙어있는 이 모습이 이 단어의 모습인 거지 이 단어를 수동태의 모습으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전적인 지식을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C번의 was appealed가 답이 될 수 없고 B번의 appealed만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권자 그룹 단체에게 관심을 끌었던 그 사람이 바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인데 정리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appealed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동사가 홀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평소부터 전치사와 친한 모습을 갖고 있는 동사들은요. 일반적으로 수동태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뭐 depend on 이런 거 있죠? 수동태로 잘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reply to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수동태로 잘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단서는 past, 두 번째 어필에 대한 사전적 지식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답은 B번. 여러분에게 이 문제 어필 됐나요? 네. 궁금하네요. 네. 106번. 역시 최근에 경향을 반영한 문제입니다. 자, finish란 단어 있죠? 우리에게 finish란 단어는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동사입니다. 그죠? 네. 끝내다. I finish my homework. 네, 여기서 이 finish처럼 이 동사에 해당되는 이 품사만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들어서 ETS가 뭘 많이 묻고 있냐면 하나의 단어가 동사도 있지만 명사도 있다.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자주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finish가 동사였다면 앞쪽에 수식어구가 들어갈 빈칸이었다면 정답이 누가 될까요? 바로 동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는 부사겠죠? 하지만 만약에 명사였다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는 누가 됐을 것 같습니까? 바로 형용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finish가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주변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겠죠. 자, finish라는 단어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여러분 to라는 단어예요. to. 두 개의 finishes. finis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구라든지요. 어떤 공사할 때 광택으로 마감질을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목재를 가지고요. 그 가구를 만들었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뭐 니스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마무리를 finish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 광택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o에다가 s까지 붙어있는 이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두 가지 종류를 뒤쪽에다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finishes는 명사란 뜻이고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는 누구죠? 바로 different, B번이 되겠죠? 자, 어떤 단어들이 그동안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house. 이 단어도 집이란 뜻과 수용하다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는 design이란 단어가 또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이 두 단어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 보기가 출제되었고 그때 앞에서 오히려 부사가 정답이 됐던 문제들이 출제가 된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를 갖고 있다면 그것의 수식어구를 구별해내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되구나. 아시겠습니까? 정답 몇 번이죠? 바로 different finishes. 기억해 주세요. 벌써 세 단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107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명사들을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전체를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항상 빈칸 뒤쪽에 전치사가 있으면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중에 누군가는 to랑 친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뒤쪽에 free. 공짜다라는 뜻이겠죠. 설마 자유롭게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오늘 뭐가 공짜래요. 금액과 관련된 단어이면서 to랑 친한 단어가 오늘의 정답이라는 뜻이겠죠. 게다가 뒤쪽에는 첼로 리사이틀까지 있습니다. 어떤 한 공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공연에 뭐가 공짜다. 요 정도까지 나오면 여러분들 입장료가 공짜다 정도는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정답 바로 입장 혹은 입장료라는 뜻을 갖고 있는 admission이라는 단어가 정답이고요. 가장 최근에 또 기출된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많이 등장했던 단어예요. 외울 때는요. admission to the event까지 하나 외워주시고요. 보통 대부분 얼마가 나오든지 공짜란 단어가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식으로 단어를 학습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정답은 A번 admission. 자, 108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동사를 구별하는 문제겠죠. 자, 일단 뒤쪽에 문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The new company policies. 회사의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죠. 회사의 새로운 정책을 to the staff, 직원들에게 뭐 해줄까요? 회사의 새로운 정책을 믿다. 회사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다. 괜찮을 것 같아요. 회사의 새로운 정책을 insert, 집어넣다. 회사의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다. 제가 볼 땐 요 두 가지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정하다, 설명하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또 골라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바로 to the step이겠죠. 직원들에게 결정하다. 이상하죠. 오늘의 정답은 바로 explain입니다. 설명하다는 뜻을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워보신다면 자, explain이라는 동사는요. 일단 something,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일단 쓰셔야 되고요. 설명하려면 누구에게라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쪽에는 바로 to라는 단어를 쓰고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보통 잘 쓰는 어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explain something to somebody 이렇게 단어를 조금 더 어법과 함께 외워주신다면 이 B번이 아닌 D번을 골라낼 수 있는 확실성이 생기는 거겠죠. Explain the new company policy to the staff. 구체적으로 단어를 외우실수록 훨씬 더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자, 109번 문제. 자,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동태의 동사를 쓰신다면요. 이 단어가 필요로 하는 단어는 딱 목적어. 그럼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겠죠? I love you. 없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만약에 수동태일 경우라면 pp까지 나오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삐진 거죠. 그럼 pp? 네, 삐진 거예요. 아, 죄송하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능동의 경우에서는 목적어까지, 수동의 경우에서는 pp까지 나올 게 다 나왔다는 하나의 신호가 나왔을 때 항상 그 뒷자리를 지키고 있는 품사는 여러분 부사예요. 그죠? 이걸 만약에 모르고 계신다면 해석으로 막 전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수동태가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품사는 부사다. frequently. 아주 간단한 공식이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알아두셔서 빨리 좀 정답을 골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frequently. 자, 110번. 우리가 영어 단어에 대해서 앞서서도 저희가 뭐 설명드렸지만 단어가 혼자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같이 연달아 사용하는 그 두 단어의 결합성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포츠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두 단어가 같이 명사가 붙어있는 복합 명사의 경우인데 이 고객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객님, 네,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그 고객님이에요. 그 고객님인데
이 고객이란 단어를 가지고 시험에서, 특히 토익에서는 참 다양한 명사들과의 결합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이 문제는 고객의 무엇, 복합명사의 거의 대표 주자입니다. 커스터머요. 고객 만족.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커스터머 뒤쪽에 자주 쓰이는 몇 단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satisfaction. 네. satisfaction. 고객 만족. 그죠? 네.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customer complaint. 고객들의 불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customer request. 고객 요청.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만큼 오늘의 정답도 명사와 명사를 한꺼번에 결합된 형태로 D번이 답이 되는데, 오늘 문제는 그냥 품사로서의 구별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했냐? 이렇게 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내봤으니까 저도 한번 해봤지만, 기존에 우리가 2013년도와 또 2014년 1월까지를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뒤쪽에 이런 단어들을 의미상으로 골라내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커스터머와 관련된 단어 4개 정도 외워주세요. Customer Suggestions, Request, Satisfaction, Complaint. 다 같은 단어들. 한 덩어리로 묶으셔서 외우실 단어들이 될 것입니다. 답은 D번입니다. 자, 111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만한 단어인데요. 오늘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정답 available입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available. 우리가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이용 가능한. 그죠? 네. 영어 단어 available 써놓고 이용 가능한 이렇게 많이 외우셨었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에 갔다고 했을 때요. 자기 담당해 주시는 그 헤어 드레서가 다 있지 않으시나요? 어떤 그 제가 다니는 이거 또 쓰게 되네요. 네. 네. 제가 다니는 그 미용실 이름이에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죠? 네. 이기자. 두 번째, 이가자. 네. 둘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죠? 이기자! 네. 이분은 뭐 군대 가니 지금? 네. 그런 거 아니겠고요. 네. 여기 가면은 저 담당해 주신 선생님이 수혜라고 있어요. 수혜. 그죠?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갔는데 이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머, 고객님, 오늘 수혜 선생님 쉬는 날이신데요. 그럼 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m sorry, but she is not available. 죄송합니다만 오늘 그분 안 오셨습니다인데 영어로는 available 썼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여자를 만나라고 한 게 아니죠. 그 여자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갔던 거잖아요. 머리를 자르겠다는 그 서비스를 받으러 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서비스를 담당해주는 그런 직책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available인 겁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호텔 매니저가 프런트 데스크에 있습니다. 해석은 있습니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까? 도와주려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있다는 그런 느낌일 때 바로 available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존의 시험에서는요. 주어로 이렇게 직책을 등장하는 단어들 많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서비스. 그런 단어들이 잘 나와요. 여기 인터넷 돼요? 오케이. 인터넷 is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인터넷 서비스 is available.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습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D번입니다. 자, 112번. 너무 쉽죠? 관사 뒤쪽에 명사라는 품사를 고르는 아주 쉬운 난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S가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명사라는 증거겠죠? 그래서 the needs. 이 need라는 단어는 또 복수형으로 잘 씁니다. the needs. 앞에 accommodate과 묶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준다 정도의 해석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accommodate은 수용하다는 뜻으로 많이 배우셨었죠? 우리 호텔은요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뭐 our hotel accommodates 뭐 400 people. 근데 뒤쪽에 요 단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필요로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시험에서 accommodate 다음에 2013년에 등장했던 단어가 demand였어요.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 두 단어의 결합성도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쉽게 정답 C번 가져가시고요. 13번 앞서 했었죠. 비동사하고 PP까지 나왔을 때 준비하고 있는 품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부사. 벌써 두 번째 문제죠? 여러분 두 번 만난 거예요. 그러면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correctly.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토익 100번 넘게 봤다고 말씀드렸었죠. 나와도 너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시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는요. 단어 하나와 한국어 하나를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외우는 방식이 상당히 많은데 토익에서 단어를 출제하는 방식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많이 냅니다. depend on 이 두 단어를 의존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 보여줄 테니까 on 걸라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listen 듣다 라고 외우지 말고 listen to the radio 이런 식으로 한 단어와 친한 전치사를 묶어서 외우시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뭐뭇에 관한 정보, 뭐뭇에 관한 세부사항이라고 할 때 우리 details of 혹은 나머지 다른 가능성 하나 더 있어요. details about 이란 단어도 가능합니다. details란 단어의 동의어는 information이에요. 뭐뭇에 관한 정보, 그 관한이란 단어, 대한, 뭐뭇에 관하여 그런 단어로 of나 about 쓴다는 얘기죠. 오늘부터 details에 해당되는 단어는 세부사항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details of, details about. 앞으로 단어 외울 때의 습관도 붙여서 외우기. 아시겠습니까? 정답 C번. 자, 15번. 일단 정답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A asset 명사죠.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미래 asset 뭐 기억하시죠? 하지만 명사를 꾸미는 품사기 때문에 오늘의 정답은 형용사로서 valuable asset, ABLE로 끝나는 단어들이 형용사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정답은 쉽게 D번을 골라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 틀은 너무 중요해요. 이 asset이란 단어를 고를 때요. 자산이란 단어를 고를 때 일단 전치사 to랑 되게 친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잘 붙는 형용사가 valuable asset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등장했던 또 하는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addition이란 단어가 있죠. addition. 그죠? 네. 첨가, 추가. 이 단어도 to랑 친해요. 근데 얘랑 친한 단어는 누구냐면 welcome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welcome addition. 없던 게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세탁기 없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그럼 없던 게 생긴 거 welcome addition to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valuable asset to, welcome addition to 자주 등장해요. 여기를 물을 수 있음을 예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D번이지만 추가적인 어휘 학습 부탁드리겠습니다. 16번. 역시 전치사가 있습니다. into가 있습니다. into. into가 무슨 뜻인가요? in, 안, 안쪽에 to, 어디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한 회사가 이번에 중국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중국이란 땅 쪽 안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가 공장을 막 설린 거예요. 그죠? 가서 이제 중국어도 하고요. 다자조고 나오시제 나라 사람아 나야나. 네. 중국어 맞나요? 네. 그러면은 뒤쪽에 구체적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into some areas. 이럴 때 잘 쓰는 단어가 expand입니다. expand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확장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는 말이 항상 붙게 됩니다. expand into the place. 보통 느낌은 사업 확장이에요. 그게 바로 into 뭐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확장하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붙여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4개 보기요. 그 어느 단어도 into와 친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A번. 비슷한 단어 하나 말씀드릴까요? extend라는 단어, extend. 이거는요. 길이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다라고 쓰는 거죠. 여권 기간 연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extend가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자, 17번.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이러한 형태의 보기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토익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와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문제요. 해석으로 푸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기능을 따지는 문제겠죠. 일단 빈칸의 뒤쪽은 주어 동사라고 하는 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어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단어는 일단
이 접속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4개 보기 중에 접속사의 성격으로 절대 사용될 수 없는 건 this입니다. 지시 대명사나 뭐 this car 이게 지시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주어 동사 앞에 this를 쓰는 건 지금 여러분 영어를 디스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써보지 않았어, this. 네. 랩하는 사람들 막 디스 하잖아요. 힙합 하시는 분들. 네. 그 디스 하지 마시고요. 그 디스가 이 디스는 아니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단서. about. 전치사. 전치사 뒤에 that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치사 뒤에 꼭 피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that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접속사예요. 그럼 결국 how와 wha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hat하고 how의 해석은 사실 어떻게, 무엇 비슷합니다. 구별 방법은요. how가 정답 될 때는 뒤쪽에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what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뒤쪽에 뭐가 하나 없어야 돼요. 문장 성분이 하나 정도 빠졌을 때 what이라는 접속사로서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They use their pads. 다 나왔죠? 그러면 그때는 how예요. how의 성격은 항상 완전성이라는 것을 갖췄을 때 정답이 되는 거. what은요? 뭐가 하나 빠졌을 때. 뭐가 빠지면 여러분 놀라시죠? 그럴 때 뭐라고 하죠? What? 뭐가 빠졌어? What? 네, 그때 what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what you want. Please tell me what you want. want 뒤에 뭐 없잖아. 그럴 때 정답 됩니다. 뒤에 다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럼 how예요. 아시겠습니까? 해석으로 풀지 마시고 기능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18번. 이런 문제 좀 어렵죠. 네. 요거 2014년 1월에 또 우리가 이 정답이 나왔는데 단서를 보도록 해볼게요. We have had. have pp를 우리가 무슨 시제라고 합니까?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예요. 기간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 게다가 problems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만큼에 걸친 기간에 걸쳐 일어났고요. S가 붙었다는 얘기는 한두 번도 아닌데 네, 여러 번. 이런 느낌 들어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단어 numerous, 많다는 뜻이죠. A number of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업체를 새로 바꿨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겠죠. problem이 나오면 일단 S 붙어 있고요. 시제까지 나왔다면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구나. 그러면 공급업체 바꿀 수밖에 없겠구나. 정답 numerous. 지금까지 이 단어 됐을 때 S 붙은 이 복수명사가 안 나오진 않았겠죠. 무조건 나오겠지만 시제상으로 현재 완료와 잘 어울린다는 거죠. 답은 D번입니다. 뭐 direct, total, central 하면 problems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죠. 네. 직접적인 문제, 종합적인 문제, 중심적인 문제 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란 느낌을 강조하는 S와 이 시제의 차이점을 꼭 단서로서 이용하실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답은 D번. 그리고 문제가 한 번 일어난다고 해서 업체를 바꾸진 않아요. 그죠? 김 사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배송이 늦게 된 거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눈이 이러면 곤란해. 한 번은 보통 봐두죠. 근데 10번 이상 그랬다? 그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자, 119번 문제. name. name이란 단어는요. 누구누구를 뭐뭐라고 부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하다는 뜻도 있죠. 그죠? 네. name이란 단어는요. name. 이게 누구하고 비슷하면 call이랑 되게 비슷하죠. 누구누구를 누구누구라 부르다. 그죠? 네. You name me. 그죠? You name me. 자기야. 너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면 어때? 내 이름 자기야. 그러면 나는 그러면 자기 이름 뭐라 그럴까? 난 이쁘니까 꽃님이 뭐 이러잖아. 그러면 그게 꽃님이 누구누구를 꽃님이라고 부르다. 그죠? 네. 이 연인들끼리 이렇게 저기 서로 애칭하는 뭐 이렇게 깨깨우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닭살 돋습니다. 그죠? 네. 제가 아는 어떤 커플이 있는데요. 서로를 꿀물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꿀물이요. 네. 정말 꿀물을 붓고 싶더라고요. 네.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 두 개의 동사가 두 개의 명사를 연달아서 취할 수 있는 오형식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President of Dunphy Hospital
이렇게 명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게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나 뭐뭐라 불리워, 나 뭐뭐라고 임명되었어. 수동태로 일단 가져가셔야 됩니다. It's named, was named. 바로 잭 도슨이라는 사람은요, 던피 하스피털이라는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임명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2003년부터 간부로서, 그죠? 경영 간부로서 일을 해왔다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had been이에요. had been. 우리가 보통 과거 완료라고 하죠. 과거 완료라는 게 뭔가요? 자,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를 말하는 게 과거 완료입니다. 여기죠. 여기가 보통 had pp. 여기 상황에 해당되는 게 과거 완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서 2003년부터 해서도 여기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과거에서 과거까지 나와야 이런 시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간 시제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제인 과거 시제를 쓰는 건 괜찮습니다만 현재 완료는 여기죠. 현재라는 시제가 오려면 지금 과거보다 한 단계 떨어져서 여기를 써야 되는 겁니다. had pp부터 현재까지 바로 직접적으로 올 수는 없어요. 과거 완료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과거가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건 가능합니다만 과거 완료 나오고 바로 현재 동사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농구에서 피벗이라는 어떤 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발 하나를 이렇게 바닥에 짚고요. 공을 집은 상태에서 한 발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패스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한 발 넘어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헤드 pp가 나오면 과거까지는 한 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만 한 발, 두 발, 현재까지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was named. 중요한 문제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네, 그 name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오형식 동사, 명사 두 개 나오면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 헤드 pp가 나왔을 때 가능한 시제는 과거 완료, 과거 두 가지예요. 답은 D번. 그리고 뜻은 임명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120번 문제. 자, 4개 보기를 보시면요. 가장 이럴 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단어가 in spite of예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데 저런 단어가 쓰이면 시험 문제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게 나오면 나쁜 뜻이 나오고 나쁜 게 나오면 좋은 뜻이 나온다는 서로 양쪽의 논리성이 반대라는 의도를 미리 말해주는 단서가 바로 in spite of.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자리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거 고르려면 어디를 보시는 게 좋을까요? 뒤쪽을 보시고 반대급부를 골라내시는 겁니다. 뒤쪽을 먼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Santa Fe restaurant has not attracted as many customers. 한 식당이 고객들을 많이 유입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오지 못했다. 마이너스. 그러면 앞에 들어갈 정답은 플러스가 되겠죠. 좋은 뜻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식당이 평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평가를 받았는데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죠? favorably. 그죠? 네. 아주 유리하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favorably입니다. 지역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아주 호평을 받은 겁니다. 호평. 혹평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상만큼 많이 고객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in spite of를 이용해서 골라내시는 방법이 좋을 겁니다. 그죠? 네. 이 likely라는 단어는 이제 possibly 정도로 뜻이면 됩니다. 그죠?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좋은 뜻은 아니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그럴 것 같지 않나. 그죠? 네. 평가를 받은 건 호와 불호, 호불호라는 단어의 뜻이 좋은 거니까 favorably가 좋겠죠. 답은 A번. 자, 그 다음에 121번. The next decade. decade가 몇 년인가요? 10년이죠. 앞으로 10년 동안이란 단어. 우리 동안이라고 할 때 사실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during이죠. 근데 during만 너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 during의 대응어.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중에 over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over. 자, 한번 써볼게요. over a 4-week period. Over a 4-week period.
4주라는 기간 동안에 이게 바로 여러분 2013년 10월 달에 등장했던 문제였어요. over. 그러니까 뒤쪽에 period, decade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during만 생각하시겠지만 over가 뭐뭐에 걸쳐서니까 그 동안이라는 뜻으로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될 거예요. 오늘 정답 B번에 over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버하지만 그 오버 아니에요. 동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답은 B번. 자, 122번. 이런 건 너무 쉽죠. and. 그냥 주지 않았겠습니다. and라는 단어는 그리고가 아니죠. 야, 양쪽 일치시켜. 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exceptional promise. 명사 썼으니 명사. 4개 중에 명사는 MENT로 끝나는 건 뜻 몰라도 명사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커밋먼트 하면은 헌신. 뭐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뜻인 게 바로 커밋먼트인데 시험에서는 여러분 또 전치사 to와의 결합성도 자주 묻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커밋먼트. 그러니까 커밋먼트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money, time, 그 다음에 에너지. 이 세 가지를요.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를 커밋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익 공부하실 때 커밋먼트의 자세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커밋먼트 자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커밋먼트란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영단어 중에 커밋먼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D번이에요. 123번. 우리가 보통 phrasal verb라고 하죠. phrasal verb, 구동사라고 합니다. 서로 수거처럼 사용되는 그 단어들의 뜻을 골라내는 문제가 될 텐데 personal manager 하니까요. 인사부 담당자께서는 결정하기로 했어요. 직원들과 감독자들과 매니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그죠? 없던 위원회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뜻이 뭐가 될까요? 바로 셋업이란 단어. 셋업은 뭐 설치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 기계 같은 거 설치하다라고 하지만 설립하다는 뜻도 괜찮겠죠. 없는 걸 새롭게 생기게 하는 것을 바로 셋업이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에 없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기존에 없었던 위원회를 다시 한번 설립하는 거라든지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셋업이란 단어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단어 자주 등장하는데 기존 시험에서는 기계류가 많이 나왔었죠. 그죠? The new engine turbine was set up. 새로운 터빈이 설치되었어요. 그럴 때 많이 나오고요. 프로그램 설치. 하지만 위원회를 설립하다라는 뜻도 setup인 겁니다. putup은 여러분 delay죠. delay. 연기하다. stopet은 말 그대로 멈추다고요. turn away. turn away는 뭐냐면 쫓아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네. 어떠한 우리 왜 이렇게 남루하고, 그죠? 네,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할머니예요. 그죠? 아이고, 이제 1,000원만 주세요. 배가 고파서.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은, I turn the old woman away. 나는 나이 든 여성분을 이렇게 쫓아보냈다. 이렇게 보냈다는 뜻이에요. turn away인 겁니다. 그죠? 나는 못생긴 그 여자를 쫓아냈어. 그죠? I turned her away.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되겠죠. turn away. 고르지 마시고요. 정답은 setup입니다. 124번. Teachers. 선생님들께서는요. 점점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The program.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technical problem, 기술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면서 그러면 문제점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적다란 단어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 rare. 그죠? 네. 답은 D번입니다. 앞에서 better understand the program이 중요한 단어죠. 이해도가 높아지면 문제점은 가라앉는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스테이크 하면 또 레어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스테이크 전문점에 갔을 때, 그죠? 우리 3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손님, 네,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네, 스테이크 주세요. 안심 스테이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님,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그럼 이제 3가지 있죠. well done, medium, rare. 레어 먹는 분은 사실 거의 이제 못 봤는데, 가끔 어떤 분들 그러시는 분 계시죠? 손님, 스테이크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최선을 다해서 구워주세요. 네, 그런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에게요. 저 몰랐을 때 그랬답니다. 문맥을 이용해서 풀으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5번. 어떤 명사를 골라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array란 단어는요. 참고적으로는 range, 그러니까 범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net sales, 순매출이라고 하죠. 순매출이 30%. 기본적으로 매출량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증가나 감소. increase입니다. increase. 반대말 decrease고요. 뒤쪽에 전치사 in과 또 되게 친한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126번. 이런 문제 제가 해석으로 푸는 문제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어들은 철저하게 기능을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what이란 관계대명사 우리 어떻게 배웠나요? 앞쪽에 이렇게 선행사라는 것이 절대 올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얘네 둘은요. 여기 지금 C번과 D번에 보시면요. 후요. 후는 이제 사람이 선행사일 때 정답이 가능하겠죠. Software exporters are eager to form business relationship with countries. 그죠? 한 여러 가지 국가들과 사업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의 컴퓨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정도 해석이에요. 그러면 앞에 딱 봤을 때 여기를 보는 게 좋겠죠? 네, business relationship in countries. 여러 국가에서 사업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일단 선행사로 사람이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who를 좀 정답으로 고르기는 어려웠다면 whose와 which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which란 단어는 여러분 주격 아닌 목적격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뒤쪽에는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뭔가 하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꾸미는 소유격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computer businesses, 그죠? 이 국가들의 컴퓨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국가들과 제휴를 맺고 싶다는 거겠죠? 뒤쪽에 수식받을 만한 명사가 있다면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whose를 골라주세요. 지금까지 whose가 정답이 됐을 때 뒤쪽에 명사가 안 나온 경우가 없겠죠. 왜요? 그리고 해석해 보시는 겁니다. 그 국가들의 컴퓨터 사업. 해석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다음 B번.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whose 명사. 그리고 what은 명사 있으면 안 돼. 적어도 그 두 가지는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ccounting department 하면 이제 회계부서죠. 회계부서에서는 리포트를 뭐 합니다? 리포트 뭐 한다고 하죠, 우리가? 만들다, 작성하다라고 하죠. 글을 작성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compile입니다. compile이란 단어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막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수집해갖고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 하나를 딱 만들어낸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compile 다음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책이나 문서 등이 나오면 compile이란 단어를 떠올리시는 게 사실 더 좋은 습관입니다. 그죠? 보고서를 작성하다. compile a report. 그죠? report. 혹은 compile a book. 요 정도로. 그죠? 자료들을 수집해서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우리 compi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은 A번이고 report와 묶어서 외워주시기 바라요. proceed는 with란 전치사랑 잘 써서 지금 하고 있던 일을 계속 진행하다는 뜻으로 잘 쓰고요. respond는 to와 친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A번. 자, 1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죠? put 놓았다 보다 더 큰 무엇을. 아니, 형용사가 꾸미는 자리에 명사 빼고 뭐 쓰시겠습니까? 답은 D번인데 해석이 중요한 거죠. 뭐뭐에다가 큰 강조를 놓았다. 강조하다라고 할 때 우리 emphasize란 동사를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put emphasis on 이란 표현부터 가능합니다.
동사 하나로 쓴다면 요거 써도 돼요. emphasize. 근데 put을 이용할 때는 put emphasis on 이라는 단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해석은 일단 안 하고 비교급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자리니까 명사 고르는 문제만큼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만 이 단어, 난 요런 게 걸린다는 거죠. 다음에 여기를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9번. 요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시 1월 달에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만나보셨던 그 단어입니다. actually. 우리에게 actually라는 단어가 뭐죠? 뭐 사실 많은 분들에게 actually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love actually 아닌가요? 그죠? 네. 이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actually란 단어 사전 찾으면 실제로라고 많이 나와 있죠. 네. 정말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쓰는 상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네. 만약에 소개팅에 나갈 그 상대 그 분을 사진으로 볼 때 있죠. 네, 딱 봤어. 괜찮은데? 괜찮네. 이쁘네. 나갔어. 나가는데 사진은 잽도 안 되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럴 때, 저 실제로 보니까 정말 이쁘시네요.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내가 생각했던 거나 상상했던 거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봤던 것이 너무 다르다라고 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써서 그걸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더스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어. 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몰랐어. 근데 가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그 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결정적인 단서겠죠? 내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더 그 이상이었다. 내가 생각한 거 실제라는 그 단어를 썼을 때 쓰는 단어가 actually예요. 그죠? 이용재 선생님 실제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생기셨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때 쓰는 게 actually예요. anticipated, expected 이런 단어와 함께 잘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냥 실제로가 아니에요.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30번.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run on. 남자분들 자동차에 관심 많으시죠? 그죠? 네. 요즘 뭐 하이브리드 차량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가솔린과 디젤이라는 것으로 우리나라 차량들이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눠지죠. 네. 제가 이제 가끔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자주 이제 여행 삼아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지인들을 알고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주유할 때, 그죠? 네. 영어를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넣는 그 기름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하면 이제 탈납유라고 하죠. 납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냥 가솔린이죠. 네. 그걸 넣는 거. 휘발유 넣으면 unleaded 2000 please.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2000페소 탈납유로 넣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I'd like to fill it up by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은 unleaded 2000 pesos please. 그거 그냥 다 넣어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run이라는 단어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지금 달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천연가스로 달린다, natural gas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문제도 뭐냐면 지금 the largest company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무슨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이 회사가 돌아가는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재료나 원료가 해당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renewable energy인 겁니다. 한 단어죠. 재생 가능 에너지. 근데 가끔씩 전치사가 있으니까 ing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renewable energy가 한 덩어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나름대로 단서를 찾으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고르실 수도 있었겠죠. 아닙니다. renewable energy는 한 덩어리고 run-on이라고 할 땐 이 단어 뒤에 동명사를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덩어리로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답은 C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renewable energy, renewable resources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답은 C번입니다. B번 안 가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게 먼저예요. 알겠죠? 31번. 많은 지역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는
파산까지도 했습니다라는 뜻이죠. 일단 여러분 have 복수 동사죠. another는 항상 단수예요. anyone도 단수죠. other는 여러분 품사가 형용사라는 품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other 자체를 혼자 쓰는 경우는 없겠죠. other 뭐 이 단어 자체는 형용사니까 주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선생님 나도 그거 other, 나도 그거 other 그러지 마시고요. 네. 하지만 some은요. some은 혼자 써도 되고 누구를 꾸밀 때도 있습니다. Many hospitals are having difficulties and some hospitals 가능합니다. 뒤에 hospitals까지 써야 되지만 앞에 있기 때문에 안 쓰고 그냥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복수명사로서 일부의 병원들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답은 D번이에요. 단수라서 안 됩니다. 명사를 수식할 때만 정답된다. some은 단독적으로도 복수명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온 단어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ome입니다. D번이에요. 잘 생각해 주세요. 32번. monthly rail pass. 우리가 보통 정기권이라고 하죠. 전기가 아니고 정기권. 그죠? 월정액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매일매일 기차표를 끊으면은 우리가 돈이 좀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달 단위로 끊게 되면은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겁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economical인데 economical은 여러분 정치 경제할 때 이 단어랑은 좀 달라요. economic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정치 경제할 때 그 경제라는 분야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알뜰하다는 뜻이에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economical이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monthly rate pass라는 단어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이건 careful, 이거는 내 internal, 말 그대로 안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rail pass라는 단어, monthly rail pass가 결정적인 단서, 답은 economical option. 133번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 만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첫 단어 정관사 더 목적. 문장의 단어가 목적이란 뜻을 갖고 있으면 뭐뭐의 목적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요. is to 뭐뭐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The objective of my life is to become a doctor. 제 인생의 목적은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메스, 석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이 틀을 보세요. of is to. 말와도 너무 많이 나오는 틀인데 오늘 목적이란 단어는 일단 정답으로는 A번에 objective가 있고요. 나머지 목적의 뜻을 한번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aim이란 단어 있죠. aim. 그 다음에 purpose.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go. 이런 단어 들으면 이 틀이 다 똑같은 단어들. 그죠? go. 예, 오랜만에 또 생각나네요. 신문선 해설위원 자주 쓰는 하죠. 꿀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답은 A번입니다. 너무 오래되신 분을 얘기했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BD번 접속사 AC번 전치사입니다. 그러면은 여성 의류를 expansion, 확장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이게 into 아니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인데 뭐뭇을 확장할 때는 o프고 어디로 확장할 때는 into예요. 아까 나온 문제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Karma Industries has added 5 new designer. 새로운 디자이너 5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왜요?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원인 결과의 논리성을 얘기하는 전치사 A번에 owing to. 대신에 확장과 그 추가 고용하겠다는 게 대신의 개념은 아니죠. 우리 좀 확장을 해야 해서 추가로 고용했어. 원인 결과. 명사밖에 없고 전치사 골라내는 문제인 거 맞죠? 참고하시는 건 provided that은 if와 동의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A번입니다. 자, 135번 문제. 오늘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실 때 요 단어와 함께 묶어서 외우시면 참 좋은 단어가 될 겁니다. and.
우리 and와 친한 단어 뭐 있죠? and then. 순서. 뭐뭐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and therefore. 앞에 원인, 그래서 결과 얘기할 때. 그다음 하나 더. and besides. 앞에 뭐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추가할 때 쓰는 단어들. 딱 보자마자 애초부터 어울리는 단어가 and therefore. 그럼 앞에서 우리가 내린 가능한 결론이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보다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역시 이게 해석 문제가 아니에요. and therefore란 단어를 평소부터 네가 붙여서 잘 사용해 봤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토익은 그런 걸 묻는다는 얘기죠. 단어 하나를 묻는 게 아니에요. 묶어서 같이 쓰는지의 결합성을 묻는 문제가 사실 반 이상이에요. and therefore. 36번. 컴파일링 나왔죠? 아까 나왔죠? 자, 예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시키고 안 중요한 정보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정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는 단어는 only. 야, 이거 저기 작성할 때 중요한 것만 넣어. 우리나라 말로 것만, only. Only the essential information. 요거만 넣으라는 얘기죠. 접속사가 웬 말입니까? 그 다음에 ever라는 단어는요. 정말 설명할 게 너무나 많은 단어지만 가장 강력한 단어. 부정어 뒤에 잘 쓰죠. hardly ever. 이럴 때 정답 많이 되고요. once는요. 한때. 그죠? 이 단어 나오면 이건 과거 시제가 나왔을 때만 정답이 됩니다. 그죠? 한때 내가 말이야 잘 나갔었는데 말이야.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오직 뭐뭐만이라고 할 때 강조 오구 on입니다. 답은 A번. 137번. 우리나라 말로 요거만 한번 적어볼게요. 3년 뭐뭐. 우리나라 말로 3년 연속이란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연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consecutiv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숫자 consecutive year 하면은 3년 연속 이런 뜻인데 다른 표현법도 여러분이 하나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For 3 years. 괜찮죠? 그 뒤쪽에다가 이런 단어죠. In a row. In a row. 그죠? 이 row가 이게 도랑, 이 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년을 이렇게 쭉 세워본 겁니다. For 3 in a row. For 3 years in a row. 혹은 for 3 consecutive year. 하면은 연속이라는 단어예요. 요거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요것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3년 연속. 답은 D번이에요. 나머지 단어들은 이 틀 자체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되겠죠. 네. 뭐 deliberate 하면은 이제 뭐 고의적인, 그죠? 그다음에 atmospheric. 이거는 분위기상의. 그죠? 네, 대기권 이럴 때 쓰는 거죠. 네, refresh는 다 아시겠죠? 뭐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럴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간 단어 이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138번. 예시란 단어 있죠? 예시 정답되는 틀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not yet. 나 아직 뭐뭐 안 했어. 부정어 뒤쪽에다 쓰는 단어 not yet. 두 번째가 오늘의 정답 have yet to 부정사. have to하고 not yet을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have yet to입니다. 뭐뭐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거예요. 그죠? 엄마가 물어봤어. 너 숙제 다 했니? 그때 I have yet to finish my homework. 엄마 끝내야 되는데 못 끝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정답 have yet to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be yet to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안 한 거예요. 그죠? She is not to go. 야, 저 여자, 쟤 아직도 안 갔어? Yes, she is not to go. She is yet to go. 전 아주 그냥 얄미운 기집애 아직도 안 갔나 봐. 이럴 때. 그죠? be yet to 가능합니다. 예시라는 단어가 정답되는 틀을 세 가지 다 갖고 계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답은 have yet to. 다음번엔 요거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답은 C번입니다. 139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S가 진짜 복수일까요? 아닐까요?
각 단어의 첫 단어가 대문자로 쓰였다는 얘기는 고유명사라는 얘기죠. 고유명사는 뒤쪽에 이 s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수란 뜻인 거예요. 고유명사가 단수기 때문에 동사를 고를 때는 여러분 항상 단수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 동사는 일단 안 되는 거야. 근데 A번과 D번은 시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last quarter, 지나가 버린 거죠. A번. 다만 뭐 last 보면 바로 정답 고를 수도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만 이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왔을 때 복수로 취급하지 말자라는 거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선녀와 나무꾼 뭐 이런 우리나라에 동화가 있어요. 선녀와 나무꾼. 그렇다고 그 소설이 복수 소설인가요? 아니잖아요. 빛과 소금 그럼 그 복수인가요? 아니죠. 다 고유명사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단수로 취급한다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140번. 부사장님이 임명되면요. MG뱅크라는 입지, 포지션은 위치나 입지라는 뜻이죠. 이것이 뭐뭐하게 될 것입니다. 이 solidify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solid란 단어 있죠. solid. 그죠? 가수 solid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 그죠? solid가. 그죠? 단단하게 하는 거죠. 입지를 굳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입지를 굳히다. 그죠? 그게 바로 solidify the position인 겁니다. 입지를 굳히다. 결국 결합성이죠. 어울리는 단어들과의 그 맥을 보시는 거지 딱딱하게 하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solidify the position. 달성하다. incline은 여러분께 기우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저 의견으로 좀 내 마음이 기울어. 이거 있죠. I incline to this opinion. 그죠? 내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기우네. 이런 거. 그게 incline이고요. 헬스장 가면, 피트니스 센터 가면 incline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워서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determine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정하다나 알아내다 정도 있겠죠. 자, solidify the position까지 묶어서 정답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근데 part 6의 문제 하나의 지문인가요? 두 개의 지문인가요? 네, 두 개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레터 한번 갖다 봤습니다. 자, 미스 잭슨 씨입니다. part 6의 해결책은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 거겠죠. Thank you for letting us know that. 데디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알려줬을까요? 자, 단서 나오죠? You are not going to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 나왔네요. 회의를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참석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거를 나에게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죠. 회의 참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오늘의 결정적인 수단이었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not attend니까 reschedule.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당신이 편할 대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을 잡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전화를 통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If you call me.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보세요. 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저에게 전화를 주신다면 정도가 되는 거겠죠? between. 너무 쉽겠고요. 그러니까 참석할 수 없다. 일정을 다시 잡자. 언제 전화를 해라. 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제는 항상 시험장 가셨을 때 보기를 항상 마지막 거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걸 딱 보는 순간 해석 문제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셨다면 여기 나오는 이 네 줄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법으로 골라내시면 되는 거죠. some of the. 관사 뒤에 명사. 그런데 some이 나왔으니까 뭐뭐 중에 일부. 여기가 복수가 돼야지 복수의 약간 정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some이란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복수의 성향을 좀 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some of the individuals, some of the individuals. 답은 B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관사 뒤에 명사인데 some of가 나오면 일단 복수 명사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겠죠? 이거는 해석 없이도 바로 풀 수 있는 세 번째 문제였었던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레터입니다. 역시요. 심슨 씨에게 쓴 거예요. 흐름 잘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Congratulations. 어머, 축하드립니다. On making your purchase. 구매하신 거죠. 구매하셨다면요. 최근에 구매도 괜찮고요.
처음 구매하신 것도 괜찮고요. 요건 좀 그렇다. 그죠? 다음 구매하신 거 축하드려요. 그건 좀 이상하죠? 항상 여러분 구매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구매해 주셨어요. 축하드려요. 처음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두 개 다 괜찮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정답되는지 일단 정답을 체크해 보고요. first인데 단서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new customer. 처음 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first가 정답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고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온 상태에서 Let me briefly explain our policy. 우리 회사 잘 보이시죠? 정책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는요. 당신이 이거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죠? 우리로부터 구매하신 그 어떤 것도 뭐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때 우리 정책은요, 우리 리베이트 안 해줍니다. 리베이트는 다른 말로 리펀드입니다. 환불 안 해준다는 거죠. 환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냈죠. 이걸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모든 개념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exchange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교환 및 환불이라고 할 때 exchange라는 단어 그거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불은 안 됩니다만 만약에 상태가 양호하다면 다시 갖고 오세요. 돈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를 스토어 크레딧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상점에서 다시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쿠폰 같은 건 저희가 드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제는 보기를 통해서 해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먼저 보시는 게 맞겠죠. 이 문제는 누가 봐도 해석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관사가 있고요. 지속적인 빈칸이에요. 그럼 여기 자리가 명사 자리라는 건 아시겠죠? 명사는 하나밖에 없네요. 쓰이만의 interest. 이걸 다 읽는 분들 가끔 계세요. 시간 부족해 죽겠는데 Part 6에서 세 번째 문제는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문법 문제면 해석 필요 없고 바로 정답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를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는 게 낫겠네요. 2월 23일 날 이제 2월에 두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 특강 철저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토단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과정들 복습과 또 예상 특강 이용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특강의 토단비 담당 강사 이용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